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방침을 밝히면서 한때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 시장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오름세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에 다시 상승 요인이 꺾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향방을 알 수 없는 세종시 집값. 자, 과연 이 숨고르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요. 서울전화 02-2638-3962번,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명확하고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이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에서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실 수요일의 남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시죠? 김종갑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 대통령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지금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 지금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침체했던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도 그전에는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량이 확 줄었었는데 이제는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다 거래량이 확대되는 추세고 특히 수도권 쪽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부동산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한 반년 정도는 좀 관망세를 보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고 이제 새 정부에 맞춰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품고 있는데 자,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세미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도 보시고 특강도 들으러 다니시고 또는 임장도 다니시고 자,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은 서울 아파트 돌아다니면 정말 비싸요. 그런데 앞으로도 서울이 전망이 밝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들어와야 할까요? 들어가야죠. 자, 즉 첫 번째, 자,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높은 아파트들이 금액대별, 지역별로 쫙 있습니다. 일단 서울 접근은 맞아요. 갈아타기는 서울 접근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쪽에서도 괜찮은 곳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파트 갈아타기, 매입.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이에요. 이제 뭐 10억, 20억이 보통 아파트 있으려면 전세 끼고 투자를 해도 10억이 필요하고 거주하려고 하면 15억에서 20억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파트보다 투자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한 2억에서 4억만 투자해도 10년 이내에 20억씩 뛸 만한 곳들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이에요. 자, 강남, 용산, 한강변, 마용성 포함해서요. 자, 그 재개발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상황에 맞는 1:1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 세미나 때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오세요 하기 전에 빨리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그 1:1 상담까지 특강까지 싹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지역의 재개발은 늘 언제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죠. 향후 입지 가치와 브랜드 아파트 조성 여부에 따라서 미래 시세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고 6월 10일 목요일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일단 간단하게 시세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의미 없습니다. 통계가 자료가 가장 정확해요. 이 서울 한번 보세요.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자 토지거래 허가제 풀었을 때 이렇게 뛰다가 다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묶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물론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0이 여기에요. 0이. 근데 멈칫하다가 다시 또 치고 가는 거 보세요. 오, 지금 0.19까지 치솟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는 더 뛸 것 같아요. 자,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묶인 시세까지 거의 회복을 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0인데 0보다 한참 높잖아요. 반면 전국은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건 KB 시세입니다. 아까는 한국부동산원이고 KB 시세 까만 거 보세요. 이게 0인데 어떻습니까? 역시 수도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묶였을 때 수준하고 동등하네요. 자, 5대 광역시는 계속 0 밑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입지 우리가 그래요. 입지 했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거리를 따지 않느냐.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압구정 현대입니다. 강남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남에서 가깝다 멀다 이렇게 따져도 안 돼요. 이제는. 이해가셨죠? 무조건 한강을 낀 이 압구정 현대. 굳이 조금 넓히면 자, 압구정 현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남뉴타운, 그다음에 반포,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네 구역에서 거리가 가까운 곳들은 많이 뛸 거예요. 집값이. 근데 여기서 거리가 실거리가 먼 곳들은 상대적으로 덜 뛸 가능성이 커요. 거기가 GTX가 들어오고 뭐 그다음에 학군이 좋고 뭐 상업시설이 많이 갖춰졌고 아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 입지, 절대적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압구정 현대도 보면은요. 확대가 되고 있죠. 건너편이 어디예요? 오, 한남이네요. 그래서 한남뉴타운이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오, 바로 건너편이네요. 근데 압구정 현대가 나중에 150억 이상을 치고 갈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여기 분양권 30평대 100억에 나왔어요. 반포. 와, 2년 있다 입주할 게 30평대가 100억입니다. 지금. 그러면 얘는 뭐 100억만 가겠어요? 추가 분담금 포함해갖고 150억에서 200억이 코스예요. 30평대가 이미 그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건너편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금 뭐 30억 50억 이게 중요하지 않겠죠. 어깨동무하고 뛰겠죠. 얘들이 반포한테 안 밀립니다. 한남하고 성수가. 자, 그 다음 보시면 또 자양동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쪽은 논현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쪽에서는 동작구 쪽으로 확대가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목하시고 입지는 압구정을 기준으로 실거리를 따지는구나. 다음 보세요. 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공약도 했고 언급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이게 부동산 공약이다 해서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자, 4기 신도시 먼저 4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 지금 1, 2, 3기 신도시가 특히 3기 신도시가 너무 더디니까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1년에 50만 원씩 지어서 주택 부족을 탈출하겠다.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장기적 공급 과잉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3기도 넘쳐나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만 보면 안 돼요. 택지지구까지 쉬운 기가 넘어요. 근데 왜 4기가 나오냐? 얘들이 너무 늦어요. 지금. 사전청약한 이후로 본청약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4기 신도시가 나온 거고 근데 얘는 조금 아마 나중에 하지 않을까. 정책 유지한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겠다.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 활성화하고요. GTX, ABC랑 이런 것들 지연되지 않게 추진 확대. 경기도 산업 중심지, 인천은 물류 허브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서울 개발을 확대하겠다. 서울,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말 서울 대단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게 보면 뭔가 모르게 한강이라는 그 천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이도 낮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광 인공적인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해서요. 좀 높게, 멋있게 미래 트렌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특례법 보류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즉 한마디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막 파상적인 규제에서 벗어나겠다. 여기도 보시면 집값 상승 요인. 그러면 아까 제가 집값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좀 지켜보겠다. 안 돼요.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다 아니지만 절대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 지켜볼 곳은 오히려 지방 전체는 한번 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지방 전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도권 외곽은 조금 잠깐 지켜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서울 전체하고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잡는 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금리 인하. 올해 계속 25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계속 금리 인하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한국 연내 최소 3회 이상 금리 인하, 매수 심리 호전될 거고, 대출도 지금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추진하지만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해외 집값.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국을 비롯한 OECD 30여 개 국가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2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다음에 3년부터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남하고 서울 일부만 뛰고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못 갔어요. 23년 이후에.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뛴다. 전 세계 집값이 급등했다. 미국과 OECD가 신고가 찍었어요.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급등. 더군다나 기준금리도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뛸 것이다. 또 통화량 증가. 여러분들 기준금리 인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되면 통화량,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돈이 남아 돌아요. 한국 시중에 풀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4,143조예요. 지금 통화량이 32주나 또 증가했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주식 등 위험자산은 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식 미친 듯이 뛴 것은 저평가 요인도 있지만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세와 갭 투자 있는데, 자, 매매가가 7억, 이제 6억, 7억 미만 6억짜리부터는 그렇게 아파트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노원, 도분, 강북, 중랑, 은평, 서울의 외곽 지역에 20년 된 구축 25평이 7억이나 들어가요. 전세 끼고 투자해도 3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억이나 들어가. 어디 가요? 노원, 도봉 이런 데 외곽 지역의 신축 25평은 10억이에요. 전세 끼고 해도 5억 5천. 서대문, 동대문 이런 데 구축이나 일부 신축도 10억이 들어가요. 와.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자, 송파, 용산, 성동, 마포 이런 데 있죠. 자, 구축 일부 신축이 25평이 15억입니다. 그럼 그런데 30평대 신축은 얼마냐? 다 2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집값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도시를 아까 4기 신도시도 나왔는데 이제 집값이 영원히 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새 아파트가 너무 많으면 폭락할 수 있어요. 공급이 너무 많고 미분양.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 경기 인천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신도시 택지지구는 거의 다 경기 인천이니까 물량 과다로 집이 남아 돌아요. 자, 지방 집값이 떨어지겠죠. 경기 인천이 동반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집값은 근데 희소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쏠림 현상 때문에 수도권 장기간 정체할 수가 있다. 10년간 일본장 나는 곳도 나온다. 구축이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지방은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더 위험성이 높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소 관망세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좀 꾸준히 상승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들썩였던 강남 서초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집값 오름세 서울 강북권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어제 확대 재지정이 무색하게 가격과 거래량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새롭게 부동산 공약들이 이제 실천이 될 시점인데 규제를 통한 억제보다는 좀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상당히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 궁금증은 세미나에서 정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소개 안내해 드릴게요. 자,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2부에서는 서울의 속도 빠른 재개발 지역 그리고 좀 주목해야 할 아파트를 좀 선별해서요.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요. 마포구 공덕동 인근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고 세미나 참석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청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은평구 녹번동 2- 불광역세권 네. 거기 구역 지정 전 단계인데 네. 이거를 매수하고 네. 성산동 모아타운이나 네. 역세권 활성화로 바꾸고 싶거든요. 갈아타고 싶거든요. 네네. 네, 성산동도 여러 곳이 있는데 네. 이 주택수가 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2024년 이후 지어진 신축 빌라로 네. 속도가 좀 빠른 곳 투룸이면 계약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갈아타기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은평구 녹번동 지금 구역 지정 전 단계 상황인데 이제 이곳을 매도하고 마포구에 있는 성산동 이제 모아타운 빌라를 매수하고 싶은데 좀 조건이 있으십니다. 주택수에 포함 안 되면서 비교적 신축인 곳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 고민 명쾌하게 우리 소장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구역 지정 임박한 외곽에서 같은 재개발에서 이왕이면 입지 좋은 데가 집값이 더 많이 뛰니까 자, 구역 지정 좀 가까워진 마용성이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옮기면 어떤가 이 질문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불광 역세권 여기가 역세권이 좀 많아요. 지금 보면 이게 연신내역이고 독바위역 쭉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 연신내역 이쪽에 이제 색깔을 좀 칠해놓으면 얘가 가련 1구역이에요. 가련 1.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색깔 칠하면 여기가 대조 1입니다. 대조 1. 대조 1. 그리고 그 옆에가 불광 5구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속도가 빨라요. 지금 색깔 칠해진 이 세 곳은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 입작수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연신내역이 있는데 연신내역에 최근에 생겼거든요. 여기에 연신내역 있는 곳이 지금 자, 연신내역, 연역 1지구, 그 다음 바로 그 위가 연역 2지구, 연신내 역세권이란 말의 준말이에요. 오. 그 다음에 또 역세권 여기 독바위라고 있어요. 독바위역도 독바위 역세권이 있어요. 독역.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불광 역세권 이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불역. 자, 역촌 역세권도 있어요. 얘는 역역 다 있어요. 구산역은 구역 이렇게. 오, 역세권마다 지금 역세권 예전에는 시프트가 그랬는데 요즘은 활성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프트는 너무 장기 전세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춘 거니까 지금은 순수 분양 쪽 시세 차익을 거두는 분양 쪽이 많아요. 자, 근데 얘들이 역세권은 속도가 얘들보다는 좀 늦어요. 근데 여기 불광 역세권 자,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 불광역 바로 아랫단에 있는데 얘가 지금 불광 역세권이 대략 3억에서 한 5억 사이에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빌라들이. 그럼 얘를 팔고 지금 이걸 팔겠다는 거죠? 네. 그래요. 여기 전체는 제가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그래도 여기에 역세권에 해당되는 구역지정 전후 단계가 많구나. 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매수하는 게 맞아요. 은평구에서 아파트 매수하는 것보다 얘들이 낫다고요. 재개발이 낫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으니까. 다만 얘를 갈아타는 것은 또 다르죠. 자, 보면 이게 조금 한번 내려와 볼까요? 밑으로? 그래요. 조금 내려와 보면 여기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자, 이제 서대문 마포 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가좌역이에요. 가좌. 그리고 여기는 월드컵이고 월드
여기가 DMC예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준말이죠. DMC.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DMC 파크뷰자이를 비롯해서 가제울 뉴타운이에요. 이게 가제울. 북가자동 남가자동의 가제울. 여기 이쪽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에요. 수색 증산. 대규모의 뉴타운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삼각형. 이 전철 따라서 삼각형. 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게 그 유명한 성산시형입니다. 성산시형은 10평대가 지금 재건축이긴 하지만 12억을 호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10평대가 12억? 그러면 새 것도면 볼 것도 없이 20억이 넘어가겠네요. 30평대는 무조건 20억 돌파. 자,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거의 30억에 육박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가자역 이쪽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가좌. 정확한 명칭은 성산. 얘가 모아 2차입니다. 모아 2차. 그리고 성산시형 바로 위에 여기 동그라미 치면 색깔로 좀 칠할게요. 얘는 중동 모아 3차입니다. 중동 모아 3차. 뭐 이름은 그렇고.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한 다음에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가자역하고 바짝 붙은 곳이에요, 여기가. 입지도 상당히 좋네요. 이 색깔 칠한 여기가 중동 성산 역세권 활성화예요. 역세권 활성화. 바로 이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 바로 건너편인데 이게 바로 여기는 성산 연남 역세권 활성화 역. 요즘 역세권 활성화가 진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별표를 친 거, 지금 별표를 친 두 개, 별표를 친 이 두 개가 아까 지금 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걸 잡고 싶다고 그랬죠? 네. 참고로 여기 모아타운 2차, 모아타운 3차 얘들은 이미 구역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신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네네. 24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자,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잡아야 하는데 그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중동 성산 역세권 활성화. 자, 성산 연남 역세권 활성화 두 군데가 있는데 자, 아래쪽보다는 여기 위쪽이 속도가 좀 빨라요. 네. 가격도 이쪽이 조금 착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신축을 잡는다면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가자역에 바짝 붙은 성산 역세권 활성화. 그리고 가격대도요. 지금 네. 얘들이 여기가 지금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얘는 시간 싸움이고 아마 이 근처 얘 60% 돌파했을 거예요. 저기 동의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빠르면 3달 아니면 6개월 정도면 구역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쭉 여기 이 근처도 상당히 많죠. 그 삼각형에 꽉 차 있죠.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네.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한강변에서 가까우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불광역에서 지금 이 일이 오면 어떻냐. 가자역 정확하게 색깔을 칠하면 여기에요. 네. 이거는 무조건 갈아타야죠. 무조건입니다. 왜냐? 얘 구역 지정 되려고 하는 거나 얘 구역 지정 되려고 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네. 이해가셨어요? 네네. 왜냐하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된다면 얘는 15억 간 다음에 얘는 30억이에요. 뭐 볼 것도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 이쪽으로 네. 바로 갈아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녹번동 역세권 빌라에서 성산동 모아타운 빌라로 갈아타기를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무조건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과자역 인근에 위치한 성산 역세권 신축 빌라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서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탁스 경제 TV 교수님 네. 방송 자주 봅니다. 아우, 네. 우리 또 여러 시청자님이 오셨군요. 굉장히 또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또 전화를 주신 건가요? 네. 자본금이 4억이 조금 넘는데 네. 아파트와 재개발 중에서 고민이 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지금 네. 뉴타운 내미안 1단지, 네. 6단지,
89단지 네. 20평대 아파트 갭 네. 투자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방송에서 재개발 갭 투자를 많이 추천하시는데 네. 지난번에 설명하신 자양동과 용산 재개발이 수입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파트와 재개발 신축 빌라 네. 무엇이 더 좋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유 자금 4억 원 정도 보유 중이시고 서울 내에 있는 곳인데 아파트 아니면 재개발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빌라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명쾌한 해답 우리 소장님께서 바로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 특강할 때 지금은 집을 살 때다 아니면 관망할 때다 아니면 팔 때다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 때다. 맞아요. 살 때 맞습니다. 네. 물론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래도 폭락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가 아마 1, 2년 동안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또 바로 신고가를 찍어버리거든요. 네, 네, 집을 살 때는 맞는데 자 아파트를 보통 선호하죠. 네, 근데 아파트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아파트 좋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잘 골라야 돼요. 대신에 재개발하고 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재개발을 잘못 고르면 안 팔리고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곳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자, 좋아요. 이게 기름역이에요. 기름역. 기름. 그럼 여기는 미아 사거리역이고요. 미아 사거리역. 성신여대 역이네요. 성신. 자, 역만 한번 해봤어요. 여기 네. 서울샘역이고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기름역 있죠. 기름역에 이게 여기 1단지 아마 이 동그라미 원 이게 지금 1단지 6단지 그 다음에 8, 9단지 있죠. 8, 9차 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레미안 애들이. 그러니까 기름에서 가까운 곳을 지피기로 고르신 거예요. 예, 자 이거를 구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대략 기름 뉴타운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요. 이게 기름 원이에요. 기름 뉴타운 원, 길류 1이라고 할게요. 이쪽은 네. 이렇게 해서 길류 2예요. 기름 뉴타운 좀 더 새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레미안 센터피스나 아니면 저기 롯데캐슬 네, 기름 2. 자 이렇게. 그러면 기름 뉴타운 안에 지금 기름역이 가까운 곳을 고르신 거예요. 누가 좋냐 이거는 이 아파트 내부에서는 고점 저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동층향 수리 정도를 따져서 판단하면 돼요. 누가 뭐 이게 더 좋다 안 좋다 할 수는 없어요. 거의 과학적으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이쪽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여기는 미아 뉴타운이에요. 네, 미아 뉴타운. 그리고 유학 나왔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곳 이렇게 여기가 장이 뉴타운이에요. 가깝죠 생각보다. 네, 자 그래요. 기름 뉴타운 1, 6, 8, 9단지를 잡을 거냐 아니면 자 이제 여러 번 정말 안내해 주는데 요즘 매물 저 때문에 지금 다 빠지겠어요. 자 여기 먼저 한강부터 간단하게 용산부터. 용산에 서울역 있죠. 네, 자 여기도 어느 곳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 4억이면 1.5룸 4억 플러스 알파면 1.5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4억 이상이에요. 이제 많이 올랐어요 얘도. 자 보면 이게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네, 이쪽에 서계 청파 3가까지 있어요. 3구역까지 있어요. 이렇게 청파 1에서 3구역이에요. 네, 근데 얘들은 다 지금 구역 지정이 됐어요. 속도가 빠르네요. 그쵸? 예, 이제부터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 시간 지나면 분양에 가까워질 거예요. 분양.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 또 역세권 활성화라고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청파 역세권 활성화. 여기까지 해서 청파가 되게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효창공원 있는 대로 여기는 효창공원 역세권 활성화. 그 다음 이쪽은 원효로 있죠. 예. 원효로 일가 역세권 활성화. 여기는 3080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나요 용산?
네. 참고적으로 후암동은 이쪽에 있어요. 후암. 동호암인데 동호암 1, 동호암 2, 동호암 3이 있는데 동호암 1하고 동호암 2가 지금 구역 지정이 됐어요. 한마디로 지금 구역 지정이 지금 다 된 거예요. 거의. 다만 예. 구역 지정이 이제 들락말락 하는 게 청파 역세권하고 원효로 일가입니다. 네. 자, 얘들은 신축 중심으로 좀 뛰어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도는 조금 늦는 곳들이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효창공원 모아타운이랑 용문동 모아타운 얘들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호암 2랑 자 그러면 여기 4억이고 그 다음에 자양동 보신 거 아니나요? 그죠? 네. 뭐 자양동은 100번 말해도 위치가 여기도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지금 성수예요. 여기서까지가. 자, 성수입니다. 성수. 그죠? 네. 1, 2, 3, 4 성수.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곳은 당연히 좋겠죠. 이게 네. 자양이에요. 자양 4동, 자양 4, 자양 3, 자양 2, 자양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양 1. 그리고 여기는 바로 청담. 오, 건너편이 청담 잠실이에요. 자양동. 그리고 성수 옆에 붙었네요. 바짝. 자, 광진구에서는 제일 입지 좋은 곳이 자양동입니다. 근데 아파트는 별로 없고 뭐만 있어요, 지금. 재개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양동도요. 여기에서 이제 자양 4동부터 신속통합. 그래도 알고는 가야 하니까 한강 근처에 있는 신속통합. 얘는 구역 지정 됐어요. 신속. 예. 그다음에 여기 바로 위에 모아타운이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사라져버리고 일부 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자, 이게 지금 모아예요. 그다음에 자양사동의 그 위에 건대 모아타운이 있거든요. 건대 모아타운 얘는 구역 지정 됐어요. 네. 건대 이게 두 군데는 됐고 얘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여기 한번 노려볼 만하고 그 다음에 3동은 크게 뭐 그 의미가 없으니까 2동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2동에 네. 이렇게 있어요. 자, A, B, C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B 구역이 구역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구축은 예. 잡아도 상관없지만 신축은 잡으면 안 되고 A, C 여기를 권합니다. 특히 A 구역이 한강 완전 조망이네요. 그죠? 예. 여기는 아파트가 없어요. B, C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자, 얘들 한 4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얼마 갖고요? 4억. 그렇죠. 3억도 있는데 4억대가 좀 많아요. 네. 이제 1.5룸이냐 2룸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한다면 여기 신속통합 그다음에 여기 ABC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한강이 보이잖아요. 입지도 네. 좋죠. 다만 좀 난개발이라는 단점은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아예 총정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려야 하니까 자 네. 총정리를 하자면 지금 아까 처음에는 성북구 아파트를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성북구 아파트 이게 1번 A번 성북구 아파트 성북 아파트라고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B는 여기 용산 네. 재개발 주로 서울역 인근에 있는 청파 서계 이런데 예. 용산 재개발. 그 다음에 C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자양. 네. 자양 4동이나 자양 2동. 자양 2동에 신속통합 또는 모아타운. 자, 네. 어느 쪽으로 접근할까? 금액은 4억대예요. 자, 네. 이거는 뭐 거의 이래요. B하고 C는 누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얘는 한강 라인이라 좋고 여기는 용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네. 자, 얘는 같다고 치고요. 다만 네. A는 밀려요. 아파트는 구역 지정 전후에 재개발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요. 이길 수 없어요. 또 입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파트는 네. 여기 정도밖에 못 가요. 4억으로 갭 투자해봤자. 근데 네. 여기는 벌써 용산하고 자양동 근처까지 속도가 괜찮게 빠른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재개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20억보다도 내가 가진 4억이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게 뭐다?
재개발. 그렇다고 뭐 아파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괜히 네. 이상한 재개발 잡으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는 아파트를 잡아야겠죠. 자, 이거 이해 가셨죠? 네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디가 조금 본인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용산 재개발이요. 아, 알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잘 알아보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소장님의 답변이 명쾌한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기름 뉴타운에 위치한 아파트, 그리고 용산구 서울역 인근과 자양동 쪽에 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빌라를 두고 여유자금 4억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용산구 혹은 자양동 이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가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네, 마용성 아파트 구축을 투자로 보고 있는데요. 네, 마포 공덕동 삼성 레미안과 네, 1, 2차와 마포 삼성 용산, 산촌동 리버힐 삼성과 네, 도원동 도원 삼성 레미안, 네, 그리고 성동구 옹봉동 강변타운 행당동 한신더유 네. 6곳을 보고 있는데 투자로 어디가 좋을까요? 네, 고민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6군데 아파트 대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구역을 나눠서 보자면 마포구, 그러니까 공덕 위치한 아파트, 그다음에 용산구, 마지막으로는 성동구, 뭐 웅봉동이라든가 행당동 이쪽 지역에 구축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고 계시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마용성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40평대. 네, 네, 40평대 구축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보면 대략 16, 7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네. 호가로 따지면 20억이 좀 넘어가고. 그래서 미래 전망이 돋보이는 아파트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먼저 자, 여기 보시면 공덕역, 이제 마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공덕역이에요. 공덕역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공덕 삼성 레미안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삼성. 자, 이게 1에서 5차까지 있어요. 자, 2차는 여기에 있는데 뜬금없이 아무튼 삼성 레미안. 그다음에 공덕역의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이게 신공덕이에요. 이해 갔나요? 네, 신공덕 삼성. 얘는 1에서 3차까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덧붙여서 여기서 유명한 게 도화동에 있는 마포 삼성이에요. 마포 삼성. 자, 이게 있는데 이게 어떻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걸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이 한 18억, 9억 그래요. 지금 현재. 거의 20억 임박합니다. 40평대. 위치 상당히 좋죠. 자, 공덕역 중심으로 이쪽 오른쪽이 용산에 위치해져 있죠. 그 다음에 한 곳 더 볼게요. 이왕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용산이 이거예요. 이거. 보면 어디냐면 자, 거의 리버힐 삼성이라고 이겁니다. 색깔 좀 칠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B의 용산구에 들어가요. 얘는 자, 리버힐 삼성인데 산천동에 있거든요. 용산 리버힐 삼성. 그 다음에 바로 붙었어요. 도원 삼성 레미안. 색깔 좀 칠해볼게요. 도원 삼성. 자, 바로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이거 한강도 가까운데 한강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산호 아파트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쉽게 좀 가리고 얘는 조금 일부가 보여요. 리버힐 삼성은 일부 보이는데 좀 따닥따닥 붙었죠?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자, 제가 여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입지가 용산이라 좋기는 한데 용산구에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안타깝게 발전성은 좀 밀려요. 다만 여기에 국제어무지구가 있고 효창공원 서울역이 있고 해서
그러면은 좋은데 입지상으로는 얘가 우위라고는 꼭 할 수 없어요. 공덕역이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일단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공덕 삼성 레미안 1에서 5차,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에서 3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에서 3차가 용산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B가 더 안 좋다. 근데 하나 남았네요. 보니까 저기 성동구, 마영송의 성동구 좀 볼까요? 네. 네, 여기 요즘 질문 진짜 많아요. 여기가 핫해요, 핫해. 솔직히 서울에서 핫한 곳 중에 순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왜 핫하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야지.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요즘 응봉동이요. 딱 예전에는 가면 막 지저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응봉동이 그냥 성수에 가깝고 건너편이 압구정이야. 뭐 이런 곳이 없어요. 뭘 잡아도 그냥 돈이 뛸 곳이야. 그 말이 맞나요?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압구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제는 다 뛰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도 막 올라가는 중이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응봉역이 있는데 자, 여기 응봉 대림 1차라고 있어요. 응대 1, 응봉 대림 1차에 재건축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 바로 응봉 대림 강변타운이라고 있어요. 응봉 대림 강변 대강이라고 할게요. 얘는 40평대 어우 한강 제대로 보입니다. 이쪽 서울숲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서울숲 서더휴라고 그래. 얘는 행당동에 들어가요. 서더휴 서울숲. 자, 이쪽은 한신더휴 준마리 서더휴인데 아무튼 3개 아파트. 자, 응봉 대림 1차 응봉 대림 강변타운 서울숲 대리 서울숲 한신더휴 이 3개. 얘들은 잘 보시면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한강 조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되는 놈들이 있으니까 걔들 때문에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롯데타워 같은 타워를 가진 건물 3표 리모컨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고 일단 무엇보다도 여기 성수 아니에요. 성수네요. 여기 압구정이잖아요. 지금 압구정. 뭘 더 말하겠어요. 여기 옥수고요. 그죠? 옥수. 여기 한남뉴타운입니다. 상당히 입지 좋네요. 강을 끼고 있었고 이 근처가 그쵸?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10한 6억에서 22억 사이 우리 시청자분이 그걸 했는데 어디가 좋냐? A, B, C로 해서 그래도 지도를 보고 판단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압구정에 가까운 곳 위주로 집값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지가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에 거의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시세를 보고 그 같은 입지에서도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일단 입지 자체가 여기서 너무 먼 지역들은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포구보다는 성동구가 갈수록 집값 더 올라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마포부터 보겠습니다. 공덕역. 이거 A, 공덕하고 아까 도화동 같이 했어요. B, B는 좀 한강변에 가깝기는 한데 여기 B에서 여기가 산천동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산천동이라고 할게요. 그냥 용산입니다. 용산 한마디로. C는 여기입니다. 이는 응봉, 행당이라고 할게요. 행당. 자, 누가 더 갈까? 지금 세대수는 다 많아요. 자, 그리고 한강 인근에 있는 것도 많네요. 그렇지만 자, 일단 조망이나 이런 모든 머리 따져서 얘가 가장 높네요. 가깝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산천동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얘가 너무 좀 나홀로격이에요. 세대수는 있는데 좀 닫혀 있어요. 그 옆에 도화동, 우성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성이 좀 떨어져요. 여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C, A, B. 자, 응봉행당 이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공덕이고요. 마지막으로 B, 산천. 용산이 제일 귀해요. 여러분들 용산이라고 해서 아파트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공덕한테. 자, 그러면 이거 꼭 참고하세요.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은봉과 행당이고요. 그 다음은 마포구, 공덕동, 마지막으로 용산구 추천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마포 공덕역 도화 역세권 그리고 마포역에 위치한 마포 역세권 중에서 어느 곳을 매수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두 곳 모두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같은 마포인데 공덕역과 마포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즘 오늘 진짜 공덕역 여기 불티나게 질문이 많네요. 그죠? 자, 공덕역이 앞으로 여기 보면 이게 공덕역이에요. 공덕역입니다. 공덕. 그리고 마포역은 자, 5호선 라인의 더 아래쪽 이게 마포역입니다. 마포역인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런 모양의 딱 자, 이렇게 돼진 모양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는 공덕 도화 역세권 명칭이 그래요. 역세권. 공덕 도화 역세권 이게 좋냐? 아니면 마포역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상당히 이쁘게 돼 있네요. 얘는 자, 마포 도화 역세권이에요. 마포 여기이기 때문에 마포가 들어간 거예요. 도화 역세권. 자, 이 둘 중에 어느 걸 잡는 게 좋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왜냐? 얘들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그 다가구 비율, 다세대 비율이 문제가 있다면 추천을 아예 안 해요. 근데 질문 주신 분이 이걸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차이가 있다면 얘 공덕 도화 역세권하고 마포 도화 역세권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거의 60% 정도 이상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곧 한마디로 말해서 올렸다 이거예요. 지금 얘는 60에서 70% 된 다음에 이미 구역 지정이 되기 위한 직전 단계예요. 그리고 얘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역시 60% 정도 지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나 거의 구역 지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여져요. 길어야 1년 이내.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건데 굳이 따지면 그럼 얘가 낫냐? 얘는 장점이 한강이 이렇게 보이는 게 나오긴 하겠네요. 보이게 나오는데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해요. 자, 정리하면 자, 아래쪽으로 아무리 봤지만 한강하고 바짝 붙어서 한강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용산 여기 역세권에 이 대단지가 있는 공덕 여기가 더 나아요. 어설프게 그냥 내려가 있다고 한강에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속도도 좀 더 빠른 공덕 도화 역세권.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라고 했을 때 자, A 공덕 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B 마포 도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마포. 자, 그래서 A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압도적이진 않아요. 얘도 좋다고 하였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덕역 역세권으로 추천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 특강 있죠. 세미나에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오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고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직업 선택 잘했구나. 특히 재개발 아파트 뭘 잡든지 간에 수익률이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TV 보신 분들 꼭 이번 목요일 2시, 내일 2시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열정 넘치는 소장님의 1:1 대화 세미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제를 무려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서울 지역의 핵심 입지 살펴보고 내 자산에 맞게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마무리 즐겁게 잘 하시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